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친구의 사례를 말했듯이 친구는 침대에 양말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말을 하지 않으면 저희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과가 벌어지고 나서야 아, 나는 이거 싫어. 아, 뭐야. 이렇게 해서 우선 짜증을 내고 이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무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나는 이 물리적인 경계에 특히 어떤 부분이 좀 예민할까라는 생각을 좀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직장에서 그 직장인들 파티션 내에서 이제 책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없이 들어와서 내 노트북으로 뭔가 내가 자리 비웠을 때 하는 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는 노트북 로그아웃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물리적인 경계가 특히 나는 조금 더 사람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는지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비행기나 이런 거 탔을 때 네. 이 의자를 너무 이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눕힌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이런 거가 네. 만약에 좀 장시간 가야 되는 막 네. 근데 그렇게 앞에서 해버리면은 네. 그 막 10시간이 거의 이제 지옥과 같은 예, 그렇게 느낀 적이 의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예. 여기서. 맞아요. 특히 식사라도 해야 되거나 하면 너무 불편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넘어오면 아, 짜증나, 기분 나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만약에 그럴 때는 뭐 스튜어디스 분이나 이제 다른 분께 조금 뭐 요청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질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의 소중한 공간에 초대했을 때 나는 어디까지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또는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 있는지 예를 들어 뭐 침대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냉장고 문을 맘대로 연다든지 이런 거는 나는 안 돼. 이러한 거를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게 물리적인 경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경계를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간 경계라는 거는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시간 경계를 넘는다라는 거는. 네. 약속을 넣는 건가? 맞습니다. 네. 약속을 늦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 생각 드세요?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세 분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공연에 대한 어떤 답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당연히 와서 야, 너가 공연 좀 해줘. 이렇게 해서 부탁했을 때 아무것도 이제 고맙다는 말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을 때 좀 뭔가 내가 기꺼이 하긴 했지만 제 시간을 쓴 거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일수록 그러니까 어떤 내 시간에 대한 페이를 정확하게 받는 거 이것도 바로 되게 중요한 시간 경계이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에 있는데 항상 강북에 약속을 잡는 친구. 네. 이런 있어. 것들. 네. 못 그리고 만나지,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2시간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3시간, 4시간 혼자 막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을 잡아놓는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시간 경계를 이제 무시하는 저는 좀 것들입니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칼같이 지킬 겁니다. 네. 네. 단 1분도 오버되지 않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간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밤늦게 전화 오는 경우 있죠. 네. 뭐 퇴근했는데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주말에 나 가족들하고 같이 휴가를 갔는데 뭐 연락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면 또 별거 아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간적인 경계를 조금 넘나드는 행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경계를 그럼 잘 지키시려면요. 미리 이런 생각들 하시면 좋아요. 나는 언제는 나만의 시간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만큼은 전화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약속을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의 시간당 적정 페이는 얼마인가. 내가 뭔가 요청받았을 때 어느 정도 뭔가를 이제 요청을 하면 이게 적정선이 될까라는 걸 이제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런 요청을 받으실 때 또 얘기를 하셔야 뭔가 답례가 없어서 좀 기분 나쁘네, 나 무시당한 것 같네라고 해서 혼자 꿍 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더 서로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경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루카스님께서 감정과 멘탈 이제 조금 궁금하시다고 했어요. 감정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냥 감정 경계라고 하면 어떤 사례나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이 틀린데 네, 그거를 맞아요. 이제 네. 건드린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 나 거 이혼했는데 괜히 굳이 그런 얘기. 맞아요. 한다거나. 특히 맞아요. 예민한 부분, 예민한 내가 부분. 굳이 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제를 계속 캐묻거나 콤플렉스 네, 같은 거를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감정 경계를 좀 침해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감정 경계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왔어요. 네. 친구가 연락해서 자기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나 뭐 부인에 대한 험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한두 번은 어때요? 아, 그래, 힘들겠다. 그리고 들어줄 수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계속해서 나한테 쏟아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완전히 네. 힘들죠. 지치고 소위 기빨린다는 느낌이 맞아요. 들 정도로 네. 막 이거 진짜 기진맥진해지잖아요. 나를 완전 뭐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나? 네, 바로 이게 감정 경계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계속 맛있어? 먹지도 않았는데 맛있어? 맛있어? 이런 거. 아, 우리 엄마 생각난다. 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감정을 느껴야 돼. 너가 지금은 이런 감정을 느껴야지. 그리고 뭐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해피하게 행복하게 반응을 안 해요. 왜 안 울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진짜 실망이야.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그 감정, 그러니까 넌 지금 이 감정을 느껴야 돼. 이만큼 느껴야 되는데 왜 그걸 표현하지 않아? 라는 지적. 그다음에 너도 이렇게 느껴. 라고 강요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캐묻거나 좀 얘기하거나 이제 뭐 계속 궁금해하는 거. 네, 그다음에 자꾸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감정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